경기 동북부 지역의 정치인들은 어쩌면 한결같은 수건을 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수많은 규제 해소를 위한 고민이 그것일 텐데요.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에선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을 만나 그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경기도 의회 입성이 이번이 처음이시죠? 예. 예, 정치에 입문은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요,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시민사회 활동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을 바꾸기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뭔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좀 무엇인가 변화를 좀 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정치에 입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늘 그러면 정치를 통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셨는데, 예. 그럼 특별하게 이렇게 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데요.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갖고 있는 가치와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는 제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 악화나 제도주의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도의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도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치에 입문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 도연 활동을 하면서는 조례 제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을 바꾸는 데는 조례를 제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조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조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초선이고 제가 들어온 지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준비 과정들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통과된 조례는 지역 균형 발전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행정부에서는 1.5%로 이내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세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들을 도와주는 금액인데요. 그걸 1.5%로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2%대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입법 발의를 했고요. 최근에는 그 조례안을 아예 이제 만들어서 가는 그 농어촌 학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와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 농어촌 숙박 민박, 농어촌 민박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지원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경기도가 그거에 맞는 뭔가 특별한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은 한 4개 특별법과 1개의 법에 의해서 5개 법률이 경기 북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특히 최근에 그 평화 분위기 타서 그쪽으로 모든 예산이 집중이 돼 있는데요.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지원 체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나 그 한강법에 의해서 그 수계기금을 받아서 수계기금을 갖고 이용을 하는데요. 수계기금을 한 4,200억을 지금 거의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 그중에서 경기도가 가져온 돈은 700억인데요. 네. 그 700억도 쓰임새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수질 보전 관련 활동 외에는 거의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죠. 그 말은 지역개발 비용으로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다. 결국 경기 동북부 지역은 자연보전권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게 없습니다.
한강 지키기 운동본부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보존, 보호와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상충된 그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개발은 해야 된다라는 욕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풀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이게 중첩된 해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한강지키운동본부가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수질 보존을 하면 물이 깨끗해지는데 굳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물을 깨끗이 할 테니까 규제를 개선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BO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3ppm 최근에는 1.0ppm까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0ppm은 깨끗한 물입니다. 그 수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 얘기해오던 것이 이렇게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은 정말 특별한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지난 한 5,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 차원에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그 실과서별로 나름대로 이제 준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사업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균형발전기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자연번영권역 관련해 가지고 그 경기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지원 방안에 돼 있어서. 근데 그 지원 방안도 바로 지방자치단체에다 연락을 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해서 단위별 사업, 건물을 줘준다든가 아니면 단위별 사업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기 동북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해 왔던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도 도로망도 부족하고 대중교통망도 부족하고 결국은 인프라 사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단일 사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당연한 시각 같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그 문제가 된 인프라 부분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이제 그런 방법은 이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거는 경기도 사업만 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일반 시군에서는 그 기금을 사용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실적이 부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는 내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SOC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지역에 좀 투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제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역 정치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예, 예. 이번이 초선이시기도 하고 예, 예. 워낙에 가평이라는 지역이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하시면서 예. 주변 상황이라든가 정치적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가평군의 경우에 있어서나 가평, 양평, 연천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노인 인구 비율이 23% 됩니다. 어르신들이. 근데 어르신들은 약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르신들의 생각들이 많이 변하신 거죠. 네, 그 생각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르신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생각이 많이 변했고 또 당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 보여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실질적으로 홍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전에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은 사실 이제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에게는 많이 알려야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 활동 중에 보면은 SNS를 통한 그 의정 보고 굉장히 좀 인상이 깊어요. 최근에 이제 100호를 넘어서면서 계속 그 활동 이어가고 계신데 SNS 보고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선거 때요. 선거 때 맨 처음에 하는데 주민들이 도의원이 뭐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겠답니다. 저는 사실 도의원이 어떻게 뭐 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뭐 알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 저도 모르는데 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하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그러면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 과연 그 도의원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평소에 잘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각외로 그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좋아요는 뭐 그 지역이 좀 특성이 있습니다. 가평 지역에 있어서는 자기 의견을 잘 드러내질 않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워낙 적어요. 한 집 걸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다 압니다. 이야기를 하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대에 대한 어떤 자기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 표시하는 걸 부담스럽게 하는데요. 지지도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댕겨 보면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고 이런 일을 하는지 참 알았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게 동력이 돼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최근에 가평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국도 17호선 연장 사업, 그다음에 산악관광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희망을 꿈꾸는 무엇인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는 가평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경기도 의회에서 처음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평구는 자라섬을 비롯한 풍부한 관광 자원과 또 잘 보존된 자연 환경도 가지고 있지만 지역 경제를 바람을 불어넣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규제로 인한 개발 제한과 또 부족한 인프라를 손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해당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